그러려면 상대성에 빠지는 생각 구조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이 깨어났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꾸 이 사고방식이 펜듈럼이라는 게 시계추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시계추가 여기서부터 이쪽 끝까지 사이에 수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보고 사람들은 이쪽 끝하고 저쪽 끝만 생각한다고. 사고방식이 이거 아니면 저것만 생각해.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는 퍼지 이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퍼지 이론은 뭐야? 이것과 저것은 이 수많은 순간들이 한순간들일 뿐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거 아니면 저것만 있어? 아니면 이쪽에 살짝 치우쳤지만 곧 조금 약해진 생각도 있고, 이쪽에 끄트머리에서 조금 약해졌지만 저런 생각도 있고, 중간 생각도 있고. 얼마나 많아. 그죠? 근데 왜 꼭 그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되는 거야? 넌 내 편이야? 저 편이야? 아니,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자꾸 꼬리표 성적표를 붙이려고 들어. 그래서 불교는 비, 무, 공 이런 말 그냥 하나 쓰면 되지 뭘 이렇게 말이 복잡하냐라는 이유가 비자는 무도 아니고 공도 아니야. 그죠? 근데 비라고 또 아니라는 거야. 그냥 자꾸 아니라는 거야. 그 아니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발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요. 아시겠죠? 무나 공 생각 아니에요? 생각이잖아. 그래서 하도 그 무나 공에 또 빠져 있으니까 야 그것도 아니다 해서 비자가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의식의 반대는 무의식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수많은 의식들이 있어.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거는 바로 그 중간에 수많은 것들을 정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반딧불이 대낮 같은 대광명이 되려면 바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돼. 잠재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화한다는 말이에요. 보림이 곧 무의식의 의식화야.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자기가 무슨 언행을 하고 있는지를 무의식 중에 그거를 자꾸 정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는 자꾸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 마누라가 뭐 예컨대 이런 짓만 하면 화가 나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이 이런 언행만 하면 나는 싫어. 그럴 수 있잖아. 비슷한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화가 나거나 짜증나. 그럼 그건 뭐냐면 그 뿌리 되는 그 상념이나 생각이 있다는 거야. 마치 여러분이 산에 가서 칡을 캘려고 그러면 칡이 요만한 거 뿌리 하나 봤다고 그거로 끝이에요? 아니면 엄청나게 뻗어 있어. 그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보고 그 칡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짜증나거나 화가 난다 그러면 그 뿌리 되는 생각, 칡뿌리 같은 그거를 보고 보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을 하려면 깨어있어야 돼. 정견이 제대로 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 반딧불만 깜빡깜빡하다 반딧불 신세로 끝난다고. 또 어떤 대상에 자꾸 끌리고 또 향하게 된다. 그럼 그거는 욕망이 뿌리에 있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무슨 뭐 돈이 됐든 무슨 뭐 직위가 됐든 무슨 이성이 됐든 간에 뭔가 자꾸 끌린다면 그거는 거기에 대한 욕망이 아직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살아있다는 거의 실체를 보면 그거는 생각, 감정, 느낌이야. 그 생각, 감정, 느낌에 내가 어떤 에너지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요. 너무나 좋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야, 째지겠다. 이런 거를 자꾸 부여해서 그게 힘을 가진 거야. 얼마나 허망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제발이지 진리를
생각으로 이거다 저거다 규정하고 정리하고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그게 자기 수준이 돼. 알겠죠? 예, 그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이제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에서 벗어나기라고 했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생각에서 벗어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운 무지개의 몸이라는 건데 뭐냐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이미 다 완전한 거예요. 이 화살표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이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못난 짓을 하든 이 생명의식 활동으로서는 완벽하게 무지개의 몸을 살고 있는 거야.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내용물의 문제인 거야. 그렇죠? 내용물의 문제일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큰 걱정, 근심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실은 다 주관적인 거라고. 안 그래요?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 다르게 해석해요.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무게가 또 다 달라요. 즉 자기만의 마음이 만든 주관적 세계만을 혼자 살아간다고. 그 마음이 혼자 사는 거지. 그렇죠? 그게 다 환상이고 꿈이란 얘기야. 근데 그걸 왜 그 꿈에다가 그걸 붙들고 자꾸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느냐. 이게 중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과감하게 이게 다 꿈이라면 악몽이고 꿈이라면 이거 해소하는 방법은 깨나는 수밖에 없어요. 꿈이구나 하면 끝나. 모든 꿈은 꿈이구나 하는 순간 즉시 끝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돈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큰 상처를 받고 아무리 어렸을 때 또는 어떤 때 무슨 어두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자기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붙들고 있는 거야. 다 주관적인 거라고요. 안 그래? 그 주관적인 거를 못 놓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걸 정말 냉철하게 이거를 보고 내가 왜 이 짓을 해서 그 짓을 한 결과가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고통만 받는 삶을 산 거야? 뭐예요? 그럼 왜 그걸 계속하고 있죠? 주관적이란 말은 그 내용은 영원한 객관적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삶, 내 가족,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내가 가진 그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개꿈이야. 그냥 꿈도 아니야. 개꿈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자기의 육식이 만들고 꾸며대는 이 모든 생각, 감정, 느낌을 단호하게 그 실체를 꿈이라고 여러분이 보기로 결정한다면 마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내 경우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먼 정말 아름다운 바다 앞에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요 발바닥 앞에서 파도들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 출렁출렁하고 물론 때로는 그 파도가 내 발가락을 바지를 적시기도 해요. 바닷가에 서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파도니까 그런다 할 정도지 그게 나를 어쩌질 못해. 이 바다 전체를 통찰하고 이걸 체험하고 있을 때는 파도가 내 바지를 적시고 발끝을 어떻게 해도 그것도 이 풍광 속의 하나의 해프닝일 뿐이야. 그죠? 모든 생각이 만들어내는 걱정, 근심을 그 파도처럼 보시라고. 바다를 보시라고.
이 삶을 통째로 이 살아있음의 바다 속에서 잠시 생멸하는 파도들이라고 여기면 뭐가 그게 그렇게 대수야.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거기다 큰 에너지를 주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돼서 얼굴이 우거지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